이제 3번에 나오는 수능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역시 지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 war, 전쟁이제 그잖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inconceivable, 요 in 동그라미 이거 부정이야. 원래 conceivable이란 말이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할 수 없다야. 그다음 without, 이것도 뭐뭐 없이라고 하는 부정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지.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각한다. 또는 즉, 여기 앞에 큰 마디에 or를 쓰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개념이야. 근데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 바로 이 적에 대한 개념이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없다면, 또 적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전쟁은 생각할 수가 없다. 전쟁을 하면 분명히 적이 존재해야 되겠지. 또 여기서 강조구문을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 적에 대한 존재가 이때 강조구문이겠지. 선생님이 이때 강조구문은 없어도 상관없다 그랬다. 적에 대한 존재는 줍니다. 의미를 주죠. 그리고 justification 하면 정당화야. to war, 어디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러면 전쟁에 대한 어떤 의미나 전쟁에 대한 정당화를 주는 게 결국 적이 존재한다는 거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follow from 하면 나온다야. 어디서부터 나오냐? 해트릭. 이게 증오감으로부터 전쟁은 나옵니다. 라고 칼 스미스가 글을 썼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 그 자체에 대한 전략 전술. 자, strategic 하면 전략이고, 그 다음에 tactical 하면 전술이야. 전략과 전술. 그리고는 다른 규칙. 또 관점. 됐지? 다른 규칙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됐지? 그러나 그들 모두가 presuppose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상정하다 또는 추정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들 모두는 상정을 합니다. that 접속사겠지. 자, 무엇을 상정하고 추정하느냐면 political 하면 정치적 결정이 이미 벌써 been made,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as to 하면 뭐뭇에 관하여라고 해서 전치사다. who,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적이 누구냐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여기서 적에 대한 어떤 컨셉, 개념은 fundamental하면 아주 근본적이다. 주격 보호죠. to, 어디에 대한 근본이냐? 도덕적인 assessment은 평가야. 자, 전쟁에 대한 도덕적 평가. 이 평가의 아주 근본적인 게 전쟁에 대한 개념이야. 한 나라의, 그것도 전쟁에서 at war 하니까 전쟁에서 한 나라의 근본적인 목표. 이 목표는 establish는 만드는 거지. 적에 있어서의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갈 때, 됐어? 적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갈 때 전쟁에서 한 나라의 목표는 is, 이게 동사야. 맞지? 그 목표는 구별을 하기 위한 거다. 그것도 as possible이지. 가능한 한 예리하게. 무엇을 구별할까? 이 distinguish라는 동사에 걸리는 목적은 이거야. 죽음의 행동이야. 죽이는 행동. 알겠어? 죽이는 행동을, 자, 여기 이제 이게 A다. 원래 distinguish A from B에서 A와 B를 구별하다야. 살인의 행동과 죽이는 행동을 구별을 가능한 아주 분명하게 하려고 적에 대한 모습을 만들 때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살인을 안 하거든. 내 적을 죽인다라고 하지. 하지만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행위와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을 하려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두는 거야. However,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cautious가 주의 깊은이라는 형용사야.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또 그리고 remains of enemy, 적에 대한 모습이야. 자, 적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가 되겠지. 전쟁에 대한 생각과 적에 대한 모습,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 자, 근데 그것은 즉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적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떤 추상적인 또는 유니폼하면 똑같은 방식, 그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인폼하면 알려주는, 즉 적을 알려주는 이 적에 대한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 오히려 둘 다, 그지? 반드시 여겨져야 합니다. 문화적, 그리고는 컨틴저스는 불확정한 현상이다. 즉, 이 전쟁과 이 적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 이것은 문화적이며 또는 불확정한 현상에 대해서 이 둘 다 보여져야 돼.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한 문화적, 그 다음에 이 불확정한 현상, 그 현상으로 보여져야 되지, 이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되기도 한다. 맞지? 그 말은 곧 불확정한 현상이라는 거야. 적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적의 모습은 문화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겠지. 맞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답을 찾아보자. 여기 보면 처음에 선택지만 봐라.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 개념화는 경계해야 한다. 적에 대한 다양한 전술과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해서 적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럼 마지막에 이게 있단 말이야. however가. 맞지? 그럼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전쟁에 대한 생각, 적에 대한 모습, 이것은 곧 이 적을 알려주는 그것은 모습은 추상적, 그 다음에 획일적, 단일화된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둘 다는 문화적이면서 불확실한 현상이라는 것. 즉 전쟁과 적이라고 하는 모습은 문화적이면서 불확실하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겠지. 됐죠? 그리고 요 마지막 문장이 결론에 해당하는 주장과 요지가 되어서 1번 정도가 답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고 맨 위로 올라가면 봐봐. 뭐라고 하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다. 뭐 없이. 바로 어떤 모습의 개념, 즉 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모습이 없다면 생각이 안 되는 게 전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반드시 스님이 화제를 제시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과 적은 추상적이고 획일화된 개념이 경계된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추상적이고 획일화된 개념, 오히려 문화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위에 보면 예를 듭니다. 전쟁에 대한 의미와 정당화를 주는 것이 곧 적이고, 전략 전술과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벌써 누가 적인지 만들어져 있고,
또 적에 대한 개념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적에 대한 모습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살인의 행위를 구별하고자 이렇게 적에 대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추상적이면서도 단일화된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바뀐다. 즉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은 뭐가 된다?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됐나?